아니 이제 그 어떤 말씀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왜 장 교수하고 네. 그 저 뭐 IT 대학의 누구야? 손동 교수 데리고 왜 여러 저 쓰레기 같은 놈들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녀? 여러분께선 방금 총장님 녹취록을 들으셨습니다. 최근 인사에서 총장님께서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언급한 연극영화학부 장 교수님과 정보미디어학과 송 교수님께선 모두 재임용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연히 일치된 정상적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합리성을 가장한 표적 해임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재임용 불가 판정의 명분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교수님들의 평가 조건과 기준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표는 연구업적 평가표입니다. 이 표는 연구 중심형 교수님들 전용이며 두 교수님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연구 중심인 만큼 연구가 60점으로 가장 높고 교육과 봉사 항목이 각각 20점씩 해당됩니다. 두 교수님의 재임용 조건은 총점 85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연구 항목에서 54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 85점 중 1.22점이 모자라서 손 교수님은 연구 업적 조건을 넘기지 못해 재임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뜻 보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연영과 장 교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20점에 해당하는 교육 항목과 60점에 해당하는 연구 항목에서 모두 점수를 충족해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봉사 항목입니다. 봉사 항목 20점에는 학과장님과 학장님이 주는 점수 외에 무려 13점에 해당하는 학교 기여, 참여 및 근무 성실도란 부분이 있습니다. 장 교수님은 바로 이 항목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장님이 주는 점수 5점 항목에서 연극영화학부가 포함된 인문대학 학장님은 장 교수님께 단 1점만 주었습니다. 도대체 봉사 영역에 속한 이 항목들의 기준은 무엇이길래 이런 점수가 나온 것일까? 교수님들께서는 하나같이 이 항목의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아예 없으며 아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수는 몇 점이 나올지 미리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대비도 불가능합니다. 이 영역의 정체를 알기 위해선 교원들의 인사학칙을 담은 교원인사규정이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자료입니다. 일기예보처럼 누구든지 열람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학알림이와 수원대 홈페이지의 자료 공개란에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접 교학과에 연락해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과입니다. 예, 어제 연락드렸던 사람인데요.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교원 인사 규정을 달라고 하자 매우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거 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확인하실 수는 없으세요, 외부인은? 아, 외부인은 확인할 수가 없나요? 네. 아, 그럼 누가 확인이 가능하죠? 저희가 그 타대학 학생이라고 하셨죠? 예, 예. 네.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건 공시자료잖아요. 그래서요? 해당 직원과의 대화를 종합해보면 교원이사 규정은 2014년 초 현재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고 내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명백한 교육법 위반입니다. 과연 당사자들인 교수님들께서는 이 서류를 받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미 2013년 5월 13일 교수협의회에선 교원 인사 규정을 홈페이지에 찾을 수 없어서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시자료는 10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훨씬 지난 6월 5일이 돼서야 학교 측은 개정 중이란 이유로 공시가 불가능하다며 날짜를 약속하고 오면 사무실에서 보여준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에 불법한 교육은 교육부에 자료 공시와 관련된 교육법 위반 사항, 불분명한 기준에 대해 시정해달란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건 교원 인사 규정집이 아닌 학교 교무과가 교육부에 제출한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내용인즉 관련 규정을 열람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며 불과 며칠 전 제가 확인한 새빨간 거짓말을 했으며 홈페이지가 아직 정리 중이라 올리지 못했다는 식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2013년 2학기 중으로 최대한 빨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확인한 날짜는 이미 2014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 측이 교육부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모자라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개정 중이거나 홈페이지가 완성이 안 됐다는 이유라면 교수님들께서 요구했던 5월 13일 당시 그 전판이라도 보내야 한 게 맞지 않을까요? 원래 교원 인사 규정이란 게 이토록 구하기 어려운 민감한 내용의 서류일까요? 저는 확인을 위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소위 인서울대학의 홈페이지를 조사했고 적어도 제가 조사한 약 10곳에서는 교원 인사 규정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주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경우 모른 채 하고 전화 문의를 하자 친절하게 위치까지 설명해 줍니다. 이게 학교 게시판에 올라와 있나요? 네, 그 학교 사이트에 보시면은 예예. 대학 소개 쪽에 규정이라고 있거든요. 예예. 네, 거기 보시면은 저희 본교에 있는 규정들이 다 올라와 있어서. 도대체 기존의 교원 인사 규정에 무엇이 빠져 있었고 무엇이 누락되었기에 답변 기간을 훨씬 넘어가며 머뭇거리다가 이제 와서 개정을 시작한 것일까요? 그리고 20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학교 측은 무리하게 교육법까지 어겨가며 교원 인사 규정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원 인사 규정을 고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들께선 직접 한번 교무과에 연락해서 교원 인사 규정을 달라고 해보십시오. 031-220-2352번이며 영상이 나간 뒤로 태도가 바뀌긴 하겠지만 댓글에 후기도 좀 부탁합니다. 한편 불분명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학교 측은 교육부에 뭐라고 설명했을까? 학교 측은 업적평가에 대해 업적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한 관리를 해왔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업적평가위원회는 정형화된 기준표를 적용했을까요? 그랬다면 애초에 업적평가 기준표에 그 기준이 명시되는 게 사리에 맞습니다. 즉 이 얘긴 업적평가위원회의 사람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은 장 교수님께 0점을 준 겁니다. 장 교수님은 여러 번 대학본부에 정형화된 기준안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다 더해 장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인문대 학장님의 5점 중 1점의 근거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데이터나 명쾌한 해설을 들어본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장 교수님을 향한 이상한 일들은 또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선 교수님들의 제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가산점을 받습니다. 장 교수님께선 취업한 학생 8명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수원대 조교로 취직했다는 이유, 4대 보험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취업 실적을 거부했고 이런 식으로 8개 중 5개가 거부당했습니다. 연극이란 학과 특성상 4대 보험을 보장받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나중에 3명의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했으나 대학본부에서는 기일이 지났다며 거부했습니다. 취업을 1명이라도 올리면 좋은 학교 측에서 왜 굳이 이런 무리한 행정을 했을까요? 진짜 문제는 바로 형평성. 탁과 교수님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그냥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2014년 최근 신문 기사에 따르면 불분명한 교무 인사 규정을 적용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 교수님은 연구업적 미달로 해임되었기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손 교수님도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손 교수님의 연구업적 기준과 그에 따른 연구업적량이 지극히 비현실적이란 주장입니다. 이미 교협 카페에서는 계약제 교수님들의 부당한 임용계약과 연구업적 기준에 대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 교직원 카페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마침 손 교수님께서 작년인 2013년 5월 학교 측에 업적평가 기준을 개정해달라며 올린 보고서를 통해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관련 교수님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쓰여진 겁니다. 이 표는 5개 대학의 교수 업적평가 기준을 비교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타 대학은 최소 3년부터 6년까지 조교수 신분을 보장하며 그 안에 업점량을 채우도록 하지만 수원대는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합니다. 세부 세칙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타 대학은 A등급에 해당하는 전시회의 경우 등급의 범주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유독 수원대만이 특정 전시장들을 지정합니다. A등급으로 지정된 전시회장 중에선 총장님 사돈 집안인 조선일보와 관련된 미술관도 눈에 띕니다. 만일 교수님께서 인사동에 30평 이상 규모의 개인 전시를 할 경우 타 대학은 1년에 최소 1회부터 2회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만약 같은 전시회를 수원대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 대학에서 A급이나 B급으로 인정하는 이 실적을 수원대에서는 국내 C로 인정하여 10점을 줍니다. 최소 54점을 넘겨야 하는 재임용 기준을 위해선 5번을 넘게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입니다. 수원대만이 적용하는 연구실적 차등 적용법 때문입니다. 이 적용법의 내용은 처음 연구실적은 100%, 세 번째까지는 50%, 그 후는 25%로 인정해버립니다.
따라서 5번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위 전시회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AP급 모두 300평 이상의 대형 미술관으로서 보통 50호 이상의 작품이 50여 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수원대가 요구하는 연구 업적량을 맞추려면 2회는 진행해야 하며 2회 시 액작값만 상당 금액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선 연봉을 밝힐 수는 없지만 매번 이런 대형 전시회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며 교수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럼 논문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보통은 손 교수님께서 IT대학에 소속되어 있기에 일반적으로 공대 교수님으로 상상하기 쉽지만 정보미디어학과에 소속된 손 교수님의 전공은 미디어 창작입니다. 주로 논문을 쓰는 이론 교수님이 아닌 실기가 전공인 교수님입니다. 재임용 조건을 채우는 여정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 교수님도 장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봉사 영역에 13점짜리 항목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연구에만 매달릴 수도 없습니다. 손 교수님을 비롯한 2004년 이후 부임하신 계약제 교수님들의 경우 모두 학교 측이 연구 중심형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 수업은 교육형으로 계약한 호봉제 교수님들의 수업 시수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손 교수님께서는 1학기 평균 14시간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카페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9시간 이상이란 부분을 언급하며 주당 9시간도 못하다며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부임하신 손 교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버텨오셨을까요? 손 교수님께서는 논문과 대형 전시회를 몇 번 개최하며 이 어려운 업적 요구량을 충족해 오셨고 점점 더 누적되는 부담으로 연구 업적이 부족하여 몇 번의 재임용 탈락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학교 측은 교수님의 소명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교수님은 매년 학교 측의 자비에 생계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손 교수님은 더 이상 재임용이 불가할 정도로 능력이 없는 교수님일까요? 반교육 카페로 잘 알려진 교직원 카페에서는 국립대학인 전북대의 기사를 스크랩하며 교협의 업적평가 완화 요구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 교수님의 업적을 전북대에 적용하면 지금쯤 정교수가 됐을 업적입니다. 연구 업적이 빡빡한 건 장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는 수원대 내 예체능 계열의 연구 업적을 비교한 표입니다. 장 교수님의 전공인 연극 역시 특정 행사를 지정해가며 선택의 폭이 매우 좁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국내 A나 B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로 소극장 규모의 작품을 D로 취급해버립니다. 장 교수님께서 순수 대학로 연극만으로 수원대 기준을 1년 안에 충족하려면 수원대의 계산법으로 60번 이상의 공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올해 총 9개의 공연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외부 활동만을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장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연구 중심형으로 계약되었지만 실제로 한 학기에 16시간 이상을 수업해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실기 수업을 실습으로 분류하여 0.6배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가산점의 경우도 두 교수님에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손 교수님의 재임용 거부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학교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2013년 3월 손 교수님과 장 교수님을 비롯한 5분의 계약제 교수님들은 재계약 서명을 거부하며 학교 측의 업적평가 기준의 현실화와 1년 단위의 재임용 기준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교무처장님은 총장님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새 업적평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며 교수님들이 재임용에 서명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손 교수님께 개선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위에서 참고한 보고서도 그 자료들의 일환이었습니다. 만약 학교 측이 손 교수님을 일찍이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거부했을 당시 왜 그대로 두지 않고 서명하도록 설득했을까요? 그리고 학교 측이 2013년 내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며 5월에는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마지막 날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개정하겠다고 알렸던 그런 기준을 갖고 손 교수님을 재임용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단 3가지. 손 교수님께서 교협에서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개정되길 바라셨고 정보미디어학과에서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달라고 학교 게시판에서 시위를 했으며 그리고 총장님의 눈에 쓰레기 같은 놈으로 찍혔다는 겁니다. 손 교수님은 정보미디어학과를 번영시킬 육성계획서까지 작성, 학교에 보고할 정도였으며 재학생들을 데리고 방과 후 전시회를 다니시며 졸업 후에 현실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작년 애프터 이펙트 대란 이후 들어온 프로그램과 기자재는 손 교수님께서 낸 육성계획서에서 요구한 기자재에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 해임이 의심되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수원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4년 이사회 회의록의 마을안을 살펴보십시오. 올해 이사회에 회부된 재임용 불가 판정을 받은 계약직 교수님은 7분입니다. 그런데 회의록 중간에 보면 3명은 구제가 되었으며 그 구제 근거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학교에 대한 기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일부 인터뷰를 해본 결과 현재 그 근거는 TF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다다르는 초안을 포함한 상세한 보고서를 올린 손 교수님은 그 팀에 초대되지도 못했고 이 점을 정상 참작받지도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위한 기획 도중 문득 한 졸업생으로부터 받은 질문은 이토록 수원대의 조건이 어처구니가 없다면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재임용되는가 였고 저도 문득 이 점이 궁금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정보미디어학과에서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분은 손 교수님 한 분이고 연극과에서도 유일한 계약제인 장 교수님만이 위의 조건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수님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했을 때 계약제 교수님들도 교수님들마다 계약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수원대학교는 교수님들을 상대로 개별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비밀 조항 때문에 제대로 된 파악을 하긴 어렵습니다. 개별 계약에 의거한 교수님의 해임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온건한 상식으로 봤을 때 연봉을 포함한 자신의 조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비밀 조항과 민형사상 소송권을 박탈하는 식의 임용계약서 자체가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영상을 완성하기 며칠 전 저는 또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4년 보직교수 명단에 오른 보직교수님들 중에서 지난 수년간 논문 한 편 쓰지 않아온 사람이 있고 현재 정교수가 된 교수님들 중에서도 논문량이 이 두 분의 업적에 비하면 현저히 못 미치거나 거의 없다시피 한 교수님들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또한 저는 올해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수님이 회의록에 드러난 7명 위에 더 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황당한 얘긴 이들 계약직 교수님들께는 100점을 넘어야 연봉을 인상시켜주며 85에서 99점까지는 연봉을 동결하는 기준을 적용시켜왔단 겁니다. 저는 교수님들께 처음 부임하셨을 때 이런 조건을 알고 오신 건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처음 계약 시 업적평가 기준안이나 교원인사 규정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여섯 분의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머릿속에 수원대학교 내의 교수님과 총장님 간의 생태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본 그림을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교수님들을 초빙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대에 지원해주시려는 젊고 뛰어난 예비 스승님들께선 우리 대학의 대학본부와 계약을 맺을 시 교원인사 규정과 업적평가 기준을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총장님과 휘하 교직원분들께 알립니다. 첫째, 부당 해임이 아니라면 제 영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주십시오. 둘째, 교원인사 규정을 당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더 오래된 과거의 이사회 회의록도 같이 올려주십시오. 셋째, 성추문이나 비리, 논문 표절을 일으키지도 않은 성실한 교수님들이 왜 쓰레기인지에 대해 총장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을 학생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넷째, 해당 교수님들의 부재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공개하십시오. 다섯 번째, 부당 해임을 인정하고 즉각 재임용 불가 취소를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교수님들께서 충분히 총장님의 학조 행정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옳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보장하십시오. 일곱 번째, 새 보직 교수님들의 자격과 관련된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영상이 나간 후 여러 학생들로부터 왜 이런 일을 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시작은 여러분이 가졌던 그 의문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는가? 작년 두 교수님의 소속 학과에서는 수원대 정상화라는 작은 일보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연영과에서는 장 교수님의 지속적인 요청과 연영과 학생들의 시위를 통해 거의 최초로 제대로 된 실습비와 처우 개선을 받았고 정보미디어 학과에서도 수년간 들어오지 않던 기자재가 들어왔으며 저는 정미과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 사실이나 데이터를 넘어서 수원대 학우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한 상식에도 호소하겠습니다. 스쿨버스, 등록금, 학생글 무단 삭제, 학생 취조, 학생 식당, 종편 50억. 지금까지 수원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원대학교를 정상화하는 지름길 중 하나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바른말을 하시고 학생들의 교육에 열정적이신 교수님들을 구제한 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대학입니다. 1년의 몰상식이 상식을 대체한 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 신뢰 구축, 재정 투입. 총장님의 신년사 지켜주십시오. 저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영문과 장민서입니다.